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입니다. 현재 주택시장 불황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죠.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더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은 꺾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결국 규제 완화를 기다리면서 버티기에 돌입했던 분양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더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들,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2부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해결책들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시장 저희가 부동산 방송을 하니까요. 주택시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경기나 세계 경제를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금일이죠.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또 강하게 금리를 인상시키면 당연히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시장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내년 초반까지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좋지는 않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항상 지금 상황보다는 그 다음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관한 향후의 전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 필요하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먼저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28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고양시 신원당마을 1단지 보유 중인데요.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걸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지 얼마나 보유를 하셨는지 문자라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고양 신원당마을 1단지입니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네, 문자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으로 가야 되겠네요. 고양의 원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고양은 잘 압니다. 한동안 좀 여기에서 거주도 했었고요. 또 원당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쪽 일대는 잘 아는데요. 원당의 1단지 아파트라고 그랬습니다. 동문 1단지 아파트로 보여지는데요. 원당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원당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면 5분이면 원당역에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지는 이 원당 일대가 다 오래된 아파트죠.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이제 30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재건축의 대상이 아파트가 되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이 쉽사리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대지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성에 관한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 정확한 상황을 알면 제가 상담을 드리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기본적인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물론 시청자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게 또 단순간에 우리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가격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면서 우상향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등락을 한단 말이죠. 잔잔한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 잔잔한 파도가 이제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시기가 겹치게 되는데 이럴 때를 잘 피해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택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하려 그러면 아주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거래가 조금 풀릴 때 그때쯤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투자처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더 빨리 움직이는 곳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곳을 선점을 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일단 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유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원당 일대에 뉴타운이 있죠. 뭐 4구역이 이제 곧 내년이면 내후년 정도 되겠죠.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뭐 한 2,000세대 넘습니다. 3,000세대 가까이 육박이 되고 그리고 또 원당 1구역이 있고 뭐 원당 2구역이 있고 4구역 뭐 이렇게 8구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개발에 의해 가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매매가 또한 주변의 아파트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가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뭐 2년 이후가 되어서 시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고향이 그렇게 일산이나 고양이 그렇게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기를 바라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어차피 이 고양이라는 곳이 서울의 위성도시지 않습니까? 일산이 위성도시로 일기 신도시로 만들어졌는 거고 그 앞에 이제 화정이나 원당 쪽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조금 일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모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뭐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셨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일대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창릉 신도시가 있죠. 창릉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 이 창릉 신도시가 물량이 많습니다. 뭐 한 6만 세대 정도 되죠. 이 물량이 만약에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8년 이후가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게 된다면 그때 물량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쪽 일대가 그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리라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시려고 예정을 잡으신다면 가급적이면 거래가 좀 풀리는 시기에 매도를 적당한 시기에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항상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매도를 하고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거주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자라도 분명히 서울 쪽에다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매도 시기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다만 앞으로도 가격이 급하게 상승하기는 힘들 테니 아마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서울 지역 쪽으로 좀 투자나 거주 지역을 옮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보유를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산을 늘리고 싶다 그러시면 언젠가 좀 더 향후에 거래가 풀릴 때 한번 매도를 하셔가지고 안쪽으로 좀 이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필요하시다면 한번 시간 잡아서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매수 계획도 갖고 계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데요. 네. 수도권 쪽에 한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해가지고 조그만 미수 하나 살라고 전화 드려봤어요. 네. 자, 지금 여유자금 한 2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이걸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건데 혹시 뭐 어느 지역에 어떤 투자를 원하시는 건지 방향은 잡으셨나요? 그런 걸 제가 몰라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부산입니다. 아, 부산에 계세요? 예. 예, 그러면 부산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주택을 한 채 뭐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서울 지역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명의는 어느 분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제 명이죠. 아, 선생님 명의로요? 예, 예. 아, 예.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나요? 집이 지금 내 이름이 마누라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저 앞으로 된 건 없어요. 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시고요. 예, 예. 예, 부인 명의 지금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채 더 취득을 만약에 하시게 되잖아요. 예, 부산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해제가 돼서. 예. 그래서 한 채 더 취득을 하면 비조정 지역에 취득을 하면 주택 수가 상관없이 한 주택을 더 취득을 하시더라도 취득세는 그냥 1에서 3%대가 나오는데 서울은 여기가 다 투기 과열 지구에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네. 남들보다 더 내야 돼요. 이 부인 명의의 집이지만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한 세대로 네. 보기 때문에요. 주택수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2주택이 되십니다. 2주택이 되는데 이 2주택의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8.4%의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10% 정도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주택 네.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더 비싸게 산다 그러면 이제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요거를 이제 이 8.4% 내는 거를 다른 1주택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주택 공시 가격 있죠. 예. 예,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 1에서 3%만 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우리 신축 있죠, 신축. 신축. 예, 신축 다세대입니다. 신축 다세대를 취득하시면 되는데요. 네. 신축 다세대를 취득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있죠. 예. 예,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85%를 감면을 해줘요. 8.4%에서 85%를 감면을 하기 때문에 1주택자 취득세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러면 가지 지금- 방법을 이용해서 예. 예,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가 투자는 이제 1주택자처럼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이 어떻죠? 안 좋죠. 예, 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아파트 가격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고 나서 좀 지나서 시간 지나서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속이 쓰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괜히 이게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이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요즘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래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또 외면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렇죠. 한두 군데 정도, 한 군데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럼 여기 지역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서울에 자주 올라오실 일은 없으세요? 가끔 올라옵니다. 자주 올라옵니까? 예, 가끔 올라와요. 예, 가끔 올라오시면 예. 꼭 여기를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먼저 이제 지도를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시죠? 예. 예, 지도를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예. 예,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서울 아파트,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엄청 올랐는데 우리 빌라 있잖아요. 예. 예, 빌라 가격은 아파트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예. 조금 올랐어요. 근데 왜 조금 오르냐?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빌라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그만큼 적지 않습니까? 예. 살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사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비싸게 팔리겠으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와 반면에 아파트는 다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들도 많이 오른 빌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빌라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버금가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들. 요 빌라들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거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은 고정인데 수요만 많아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빌라는
빌라는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는 어차피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로 같이 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장께서 바뀌면서 재개발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재개발을 완화시켜줘서 빌라들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줬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재개발이고 그리고 또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소규모 재개발 모든 것들을 묶어가지고 대규모 재개발처럼 만드는 이런 재개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한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빌라, 재개발, 아파트가 되는 빌라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 거기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에 보면 성동구 있죠. 어디에? 예, 성동구 성수전력정비지구가 있는 그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에 보면 여기 옥수역이 있고요, 옥수동이 있고 바로 옆에 금호동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응봉동이라고 있습니다. 동봉동. 응봉동요. 응봉동. 예, 위쪽에 왕십리역이 있고 행당역이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응봉동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지금 응봉 대림 아파트, 응봉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 위쪽에 이제 응봉동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응봉동이 모아타운으로 지난달 말에 10월 아마 20 며칠 됐을 겁니다. 21일이라 대충 할게요. 요때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 전주에 응봉동에 여기 좀 주의 깊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지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 발표가 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 이 응봉동이라는 입지 자체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제 서울에 재개발이 이렇게 구역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 그 서울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 등급이 나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응봉동은 거의 1등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동구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응봉동 여기인데요. 바로 이 한강을 조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강을 조망을 할 수가 있고 중랑천도 조망을 할 수가 있고 서울의 한강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예.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고가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레미콘 공장이 있었는데요. 이 레미콘 공장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고 여기다가 복합시설, 문화복합시설을 짓는데요. 복합시설. 자, 그러면 레미콘 공장이라 그러면 분진이 많이 날리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복합시설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의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호재를 하나 끼고 있는 데다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 입지 자체가 한강을 조망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접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다 다세대들밖에 없어요. 다세대밖에 없는데 이 다세대들이 다 연도가 30년은 안 되고요. 약 한 25년에서 28년 정도 다 됐습니다. 여기 지었던 아파트 내용 연수들을 보면요. 근데 우리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25년에서 28년이니까 앞으로 3년에서 뭐 한 5년 정도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재개발이 되겠구나 해서 여기를 꼭 투자하실 때 유의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이 25년, 30년이 아니고 20년으로 기준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행하더라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가격은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격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처음에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주택을 더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남들보다 많이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잘 찾아보시면 1억 이하들이 있어요. 1억 이하가 있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1억에서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조금 더 한 몇천이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찾아보면 한 2억에서
2억 5천 선 사이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한강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응봉산이라고 있어요. 이 응봉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공원이 잘 돼 있거든요. 공원에 올라가서 그 응봉동 지역을 바라보면 아, 여기가 나중에 조망이 어떻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한강이라는 입지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지역에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투자하기에 향후에 많은 수익을 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응봉동이기 때문에 응봉동을 꼭 한번 임장을 가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현지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전화하셔가지고 좀 물어보고 매물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예. 그러면 그 성동구에서 응봉동에 있는 어떤 이야기죠? 다른 데는 무시하고 응봉동만 봐라 이야기죠? 응봉동만 보세요. 예, 응봉동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응봉동 제가 적을게요. 예. 응봉동 265번지 일대입니다. 예. 여기 주소가 다 265-5로 시작을 해요. 265로 시작을 합니다. 응봉동 265 일대를 한번 꼭 방문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비콘 사장님.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성동구 응봉동 쪽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빌라 쪽을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가 243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2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혼 자녀 서울 일대에서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자녀에게 이제 집을 사주는 증여,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은 자녀 명의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 쪽에 2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곳,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전화 상담하신 분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긴 합니다만 좀 다른 점이, 투자금은 같은데 다른 점이 이제 자녀분 명의로 이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잠깐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이 자녀 명의 내 집 마련입니다. 지금 요즘 서울의 아파트가 일단 현금은 2억 정도로 보유한다고 하셨고요. 보유했다고 하셨고, 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다들 서울에 그냥 일반 빌라를 원하는 건 아니고 서울에 다 아파트를 원하시겠죠. 이 아파트를 원하는데 아파트가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지금 현재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겠죠. 물론 지방의 아파트를 2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론 당연히 투자로, 갭 투자 개념으로 하셔야 되겠죠. 갭 투자 개념으로 하는데 물론 할 수 있는 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공급이 없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탄탄하게 견딜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만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투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빌라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빌라가 2억으로 투자를 하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라면 2억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보통 한 4억에서 5억은 있어야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지금 이제 갓 재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는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재개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럴 때 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그 지역에 내가 투자해놨는 지역이 잘 된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우리 자녀분께서 서울의 새 집, 새 아파트를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2억을 보유하셨을 때 자녀분이 만약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30살이 넘으셨다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 부분은 전혀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분이 나이가 좀 어리신데 뭐 학생이다 아니면 취업을 못 하셨다 이러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세대 분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요거는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은 요거는
차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께 차용을 해주시고 이 차용을 할 때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게 차용증, 이 차용증에 이자를 법정 이자 4.6%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차용증 뭐 양식은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차용증도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별표 2개.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자 지급입니다. 이자 지급. 요거를 차용증에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차용증만 갖고 들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소명하라 그랬을 때 차용증만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여로 추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의 추정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2가지 차용증과 이자 지급을 꼭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2억을 가지고 전혀 세금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투자가 가능한데 그러면 2억 보유했는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서울에 응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응봉동 265번지 일대인데요. 한강에 조망이 됩니다. 중랑천이 조망이 되고요. 여기 레미콘 공장이 있던 게 철거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복합 문화시설 있죠. 문화시설로 이제 향후에 들어오게 된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서울시에서. 자, 그래서 혐오시설이 사라지고 더 좋은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그와 동시에 그냥 이 자체가 지역 자체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 평면상에서 보면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냥 뭐 한강이 앞에 있구나 이 정도만 되지 직접 여기 가보시잖아요. 용비교나 응봉리 이쪽에 있죠. 다리에 올라가셔가지고 보셔도 여기가 어떤 지역이라는 게 보이고 정 안 되면 여기 응봉산이라고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공원이 잘 돼 있거든요. 올라가셔서 보시면 여기가 향후에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 다 오래됐죠. 내용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다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 지역 가치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이라면 여기에다가 꼭 한번 2억의 자금으로 내가 엄청 소중한 자금이잖아요. 이 자금으로 나중에 많이 벌 수 있는 지역. 지금 당장 잠깐 주택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재개발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은 언제 내리냐면 와장창 그냥 경제가 와장창 주저앉았을 때 그때 내리는 거지 그게 아니면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마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완전히 와장창 주저앉았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그냥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경제가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런 믿음만 가지시면 계속해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응봉동에 꼭 한번 임장 가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다. 진짜 내가 여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모아타운이 지정됐다 그랬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된다고 보시고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령대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직접 상담 나누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집이 있고요. 네. 한 3억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 딸이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그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하나 해서 그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네, 여유자금 3억 원 정도로 미혼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도 되는지 어디다 해야 되는 건지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아파트 가격 막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있겠죠. 어차피 시간 지나니까 가격은 오르더라라는 믿음이 있으시겠죠. 경험도 네. 있으실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어차피 뭐 가격은 오를 텐데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르는 지역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군데는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먼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따님이라 그랬습니다. 네. 네. 따님이라 그랬고 이게 지금 부모님께서 3억을 뭐 이렇게 보태주시는 거예요? 버는 돈도 좀 있고요. 본인 돈도 있으시고. 네네. 예. 그리고 직장은 다니세요? 예,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고요. 네. 예.
세대 분리는 돼 있으십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세대 분리를 이제 지금은 되어 있어요. 지금 세대 분리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취득하실 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전혀 없으시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따님한테 요 이제 3억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인 5천 정도는 증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현금으로 증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차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이 차용 금액이 2억이 넘어가잖아요. 예. 2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법정이자는 4.6%를 일단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2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이자 소득을 또 신고를 해야 돼요.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2억이 안 넘어가면 몇 프로예요? 예, 2억이 안 넘어가면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꼭 네.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방송이니까 4.6%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자 일단 3억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3억이면 네. 3억, 요 3억이면 지금 현재 서울에 아파트 있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도 외곽이나 이런 지역에는 잘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3억 이제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뜻 투자하기에는 또 좀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왜 아파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첫 네. 주택은요 무조건 아파트를 이렇게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파트를 취득하도 아파트 가격이 한동안 좀 내려갈 수가 있고요. 대신에 네. 이 빌라인데 아파트가 네. 되는 빌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로 해놓으면 그거는 그냥 네. 아파트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빌라를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이 빌라를 투자할 때 한강 쪽 인근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강 쪽이요? 예, 한강 인근으로 해서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를 할 때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을 먼저 투자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에는 한강이 굉장히 조만간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한강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비싸요. 하지만 네. 아직까지 한강 주변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망원 합정 일대하고 그리고 뭐 네. 한남 뉴타운은 어차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를 하고요. 성수 네. 전략준비구역도 일단 예외를 하고요. 여기도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 자양동 있잖아요. 자양동이요? 네네. 이 두 군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제가 이 합정 쪽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근데 합정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자양동이 있는데 자양동도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려가지고 실거주를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예, 그 위에 보면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있는데 이 모아타운도 이 지정이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사목으로 네. 투자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양 이동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자양 이동은 신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재개발이 뭐 단시간 내에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잘 살펴보면 자양 이동도 이동이 이렇게 큰데요. 네. 자양 이동이 큰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네. 구의역 있잖아요. 부의역이요? 예, 구의역과 강변역이 있는데요. 네. 요 두 개의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네. 여기 중간에 성동초등학교, 광진중학교, 양남초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네. 나란히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자양 한양 아파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 가지고 이 가격이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아, 네. 예, 여기가 한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있고요. 구의역 네. 일대에 보면 여기 완전히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비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재정빈 촉진구역입니다. 재정빈 촉진구역이라고 해서 네. 요 일대를 그냥 완전 복합문화센터, 복합 업무시설 이런 걸로 높은 빌딩들로 이렇게 짓는 곳이에요. 지금 펜스 쳐놓고 네. 공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동서울 종합터미널 요것도 현대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2024년 내후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두 군데가 굉장히 개발이 돼서 나중에 고층 빌딩들로 들어선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업무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생기겠죠. 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요 광진중학교, 영남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요 옆에 여기 한 블럭이 있는데요. 네. 예, 요 블럭이 노후도가 지금 재개발을 진행해도 괜찮은 노후도예요. 네네. 지금 진행하더라도 괜찮은 노후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오래된 빌라들이 있겠죠. 재개발이 네.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오래된 빌라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구축 빌라들 있잖아요. 네? 구축 빌라, 오래된 빌라들. 구축. 네네. 예, 오래된 빌라들은 네.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매매가는 되게 높은데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가 있죠. 네.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서 이 두 간의 차가 우리가 갭이라 그러잖아요. 네. 요걸 가지고 투자는 갭 투자인데 네. 이 갭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또 한 가지 더 네. 집들이 다 뭐 한 30년 막 이래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입자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누수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고. 아, 예, 제가 이제 거래를 이렇게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가시면 네.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집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최근에 지어진 집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뭐 거의 신축이나 준신축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왜 좋으냐면 매매가는 물론 구축 아파트보다는 매매가가 높을 거예요. 높은데 전세가가 지금 아무리 전세가 떨어졌다 하지만 구축에 있는 전세가보다는 훨씬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갭이 상대적으로 이 옆에 구축보다는 갭이 적더라. 그럼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그냥 민간 재개발 형식, 서울에는 이제 민간 재개발은 신속 통합으로 공모로만 받아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도 되고 어느 걸로 지정이 돼도 무방하다, 지정이 곧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보셨다시피 제가 좀 전에 뭐 응목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한강이 조망이 되는 곳입니다. 자양동이. 그래서 옆에 한양 아파트도 비싸다고 그랬고, 그리고 길 건너가면 바로 송파잖아요. 네네. 예, 굉장히 자양동이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 성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을 꼭 한번 봐보시고 가서 네. 물건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3억으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광진구 자양동 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443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주택 쪽이 아니라 상가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상가 투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상가 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방금. 상가 투자. 지금 보유자금은 4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왜 잠깐 고민을 했냐면, 이분이 이 시청자분께서 왜 이런 고민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죠. 예, 아파트, 주택이죠. 주택 시장이 지금 가격이 막 오르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투자하면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른 그래도 4억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투자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 투자를 하는데 상가로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가. 근데 상가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가를 잘 아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행에 정기 예금을 맡기면 5% 정도 받잖아요. 5% 이상 받잖아요. 그리고 뭐 이금융권이긴 했습니다만 뭐 10%대의 적금으로 10% 이자를 준다는 데도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가 인상이 돼가지고 현금이 그만큼 귀해졌죠. 예전에는 현금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은행에 넣어봤자 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게 많이 불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귀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자를 사람들이 주택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꺼려 했던 거죠. 꺼려 하게 되고 그래서 꺼려 하니까 당연히 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상가는 살 사람들이 많으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상가 투자는 월세 투자입니다. 월세 수익형 상품입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
월에 200만 원 받는 상가를 샀다. 200만 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보증금은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400만 원이면 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얘 가격은 만약에 이걸로 수익률이 1%다. 1% 정도 받는다. 그러면 0.01을 나눠주면 됩니다. 수익률이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밑에 들어가면 얘가 24억짜리 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뭐 1%가 아닌 1%보다 못한 수익률을 가져오는데 이자율을 뭐 그 정도밖에 못 받는데 상가를 투자하니까 그래도 1%라도 내가 갖고 오더라라고 해서 상가 투자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사람들도 많이 붙겠죠. 그래서 이 월세 가격을 연으로 환산해 가지고 나눠버리면 2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자가 좀 올랐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냥 프로로 하겠습니다. 2%로 올랐다 그러면 분모가 커지죠. 그런 만큼 상가의 가격은 12억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5%로 올랐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됐습니까? 4억 4억 8천이 되죠. 4억 8천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자율이 수익률이 10%가 되었다. 10%가 됐다 그러면 가격이 뭐 2.2억 4천이네요. 2억 4천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5%의 수익률을 이 상가를 갖고 있을 때 5%의 수익률을 받는다 그러면 4억 8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5%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때 은행에다가 5% 수익률을 나는 데다 넣겠습니까? 아니면 상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세입자하고 관계도 막 있고 이런데 뭐 수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5%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가에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이자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격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가격이 금리가 이자율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상가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가에 투자하실 때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건 상가가 만약에 이 수익률을 높게 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이려고 세입자를 월세를 많이 받는 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사고 났을 때 그 세입자가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보다 낮은 세입자를 월세를 주는 세입자를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가는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변에서 상가를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제대로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 4억이 있다면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없습니다. 한동안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치고 올라갔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에서 이 공급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을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들을 현재 계속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안전마진도 그만큼 있고요. 그렇다면 이 4억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꼭 용산 쪽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산 쪽에 알아보시고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4억으로도 투자가 힘듭니다. 하지만 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에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만약에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청파동 상가 쪽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쪽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선점을 하신다면 충분히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거고요. 차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상가 투자보다는 훨씬 좋은 투자가 앞으로 향후 5년만 보더라도 훨씬 좋은 투자가 될 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상가 투자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라리 더 돈이 될 수 있는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다가 빌라를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상가를 고집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이 미래가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쪽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전문가와 꼼꼼하게 전화 상담 혹은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아타운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원래 초만 하더라도 이 모아타운이 정확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저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보니까 제대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 모아타운이 그냥 재개발하고 거의 뭐 똑같다. 조금 작은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재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재개발입니다. 서울 재개발을 꼭 유념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 계속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지역이 모아타운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또 돈을 벌고, 내가 또 뭐 돈을 벌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아타운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굉장히 깨끗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했는 자료를 제가 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신규 주택,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실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신축이 공급이 되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서 뭐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공급을 완전히 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려 놨기 때문에 특히나 재개발이 진행되기 힘들도록 다 막아놔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가격이 조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든지 이 결과가 하나 나오려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현재 서울 주택 시장의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살펴보면 재개발 구역을 많이 지정하고 이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될 거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심리가 움직여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서울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시켜주고 싶은데 보니까 서울시 전체 주거지 중에서 저층 주거지를 이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저층 주거지 중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고작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신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거 정비 지수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저층 주거지에 재개발할 수 있는 이 저층 주거지의 87%를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공급하고 싶은데 재개발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려 해도 이 법적 요건 때문에 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안을 하나 내는 거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구역들을 모아가지고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자. 그러면 이게 자체가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동일한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층 다가구 다세대 밀집 구역이잖아요. 이런 밀집 구역들을 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만들고 싶은데 고층 아파트 단지만 또 서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층 아파트, 완전 고층은 아니지만 중층 아파트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을 굉장히 잘 갖추어서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이 나왔는 겁니다. 자, 이 모아타운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모아타운으로 형성을 시킨 건데요. 이 사업에는 이 모아타운이라는 곳 안에는 모아주택이라는 단위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정비형 정비사업하고요. 자율주택형 정비형 사업하고 그리고 우리 가로주택 정비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등의 한 4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타운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운 전체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빈집모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와 관계되는 자세한 사항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이 과연 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기다려 주시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물론이고요. 1:1 대면 상담도 이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